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광명 뉴타운으로 갈까, 성남 재개발로 갈까,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계신, 자,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자, 광명에다 갈까, 성남에다 갈까,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남과 광명 둘 다 성장하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일자리가 생성되는 지역, 그리고 이제 도로 철도망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성남하고 광명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든 또는 투자 목적으로 광명이나 성남을 고민할 수 있는 가격대, 뭔가 자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투자라는 걸 지루하고 루즈하고 재미없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단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광명과 성남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명과 성남에 어떤 지역에 내가 좀 더 그래도 최적화돼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보금처, 그러니까 보금자리죠. 자, 보금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또는 이제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남과 광명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자, 두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 나름대로 또 성남 나름대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의 자본과 체력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이의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직주 근접이죠. 그래서 내가 일자리가 뭐 강남 쪽에 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여의도라든가 서울 도심이라든가 또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에 좀 가까운지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의 판단에 그 잣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격적인 상승률, 자, 상승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둘 다 상승률은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이 지역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되는 이 성남 재개발과 광명 뉴타운,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좀 되신다고 한다면,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자, 경기도의 강남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으로 갈까 성남 재개발로 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빠른 입주를 원하시는 자,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일단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경기도 평균 3.3제곱미터당 자, 가격은 1107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광명시 평균 3.3제곱미터당 1868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경기도 내에서는 좀 상위 클래스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1601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평균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성남 중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명시 지가 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가 변동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투자하든 주택을 특히 투자할 때도요, 토지를 투자하든 일단 이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또는 정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좀 이 가격이 좀 꺾이고 있느냐, 자, 이런 거 기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광명시 지가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가 변동률이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광명시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광명 7호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철산역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산 디지털과 구로 디지털 그리고 이제 강남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천권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남쪽에 일단 그 광명 1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은 에코자이 위브. 그래서 지금 2020년 내년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서 이제 광명 사거리요. 자, 이용하게 되면 도보로 약
지금 한 10분 정도 도보 위치에 있고요. 한 중심부까지 가는 데는 약 15분 정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는 2000세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2000세대가 넘어가면 단지는 적지 않고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이제 두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있는 건설사에서 자,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이 일단은 괜찮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광명 뉴타운 내에서는 일단 첫 번째 입주 아파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후 프리미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입주하는 시점에 광명 뉴타운에 뭔가 한 번쯤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지역이든 뉴타운에서요. 첫 번째 아파트가 입주가 되게 되면 일단 주변 일대에 좀 더 위치가 좋거나 또는 이제 후행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평가가 다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전반적으로 첫 번째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는 자, 광명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16구역 이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갈까 광명으로 갈까.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뒤에서 자, 취득가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텐데 그거를 꼭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중원구, 자, 그래서 이제 금강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이름은 금빛 그랑 매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편한 세상 1군 건설사에서 들어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대수는 광명 뉴타운의 16구역보다 2배 이상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단지다. 그래서 이제 5000세대가 넘어가는데요. 일단 이 단지가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도 2개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라는 점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대 오거리역, 그래서 이제 8호선이 지나가는 그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면서 또 초등학교도 품고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1단지에 조금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단지라든가 이제 뭐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 아파트에서 좀 거리는 좀 있어요. 이쪽까지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대부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자, 역에서 나와가지고요.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 정도가 진짜 역세권인 것 같고, 나머지 조금 10분 이상, 10분 전후도 대부분 역세권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또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차피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는 게 그 도로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뚫려요. 뭔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버스도 지나가고 마을버스도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에는 그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거리에 있는 역세권보다는 오히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구간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뭐 20분, 30분 나가서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자, 해당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이제 우리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제 광명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일단 이쪽 라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위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또 2차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 광주 삼동까지 내려가는 그 노선이 또 지금 좀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할 것 같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일단 이쪽 지역에 뭔가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 부분에서 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좀 멀지만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일단 이쪽에 그런 계획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일반 분양까지 끝났고요. 이제 철거까지 다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16구역은 이제 터파기가 끝났고요.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외관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사업 속도를 본다 그러면 광명 16구역이 조금 입주가 빠르다. 그래서 좀 빠른 입주를 원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거주 목적 플러스 자, 투자 목적, 그러면서 좀 빠른 그 입주를 원한다 그러면 광명 16구역을 보시면 더 여러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금빛, 메란그 정도요. 일단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올라가는데 보통 3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면 일단은 투자 잘 해놓고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좋은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남이라든가 이쪽 지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다 여기에서 녹아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너무 길면 재미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 해당 지역이 이제 우리 지금 살펴봤던 그 금강 1구역에 있는 성남이고요. 자, 16구역에 있는 광명 뉴타운 자리가 바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가 칠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변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일자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업무 단지가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또 이제 북쪽으로는 그 우리가 그 마곡단지죠. 그래서 이제 마곡단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단지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자, 인근에 있고 또 이제 이쪽 한강 건너서에는 일단 그 상암 DMC가 있습니다. DMC도 이제 업무 단지들이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자, 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들어갈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업무지구인 일단 서울 도심과 여의도, 그리고 이제 강남권 일대. 자,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대림역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 디지털에서 일단 환승을 하게 되면 서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 3대 도심. 그래서 이제 서울 중심부 일자리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공덕동도 일자리가 많은데 이쪽 지역까지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그 2호선을 갈아타고 5호선을 환승하게 되면 마곡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1호선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2호선을 또 환승하게 되면 일단은 경의중앙선 또는 합정역을 이용해서 상암 DMC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무단지로 경기도권이지만 일단 원활하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명이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축에서 신축이 되는, 자,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철산동 저층 주공 아파트의 인기가 굉장히 좋고, 자,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인근에 강남권, 송파, 서초와 굉장히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강남 4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판교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판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2판교, 3판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락시장 3호선이라든가 석촌, 여기서 9호선을 환승하게 되면 일단 강남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잠실역 2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 도심과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라든가 상암 DMC까지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모란역, 자, 신분당선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임해역에서 경강선을 갈아타게 되면, 자, 가까운 지척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판교까지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일단은 매길 때에는요, 뭐 학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자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또는 편리하게, 그리고 또 내가 자동차로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자,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성남과 광명은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좀 확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명과 성남인데요. 자, 이런 지역에다가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이제 여유적인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출비용, 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게 풍족해야 아이들 교육비용 지출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이
그 구축에서 신축 그리고 기반 시설이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의 가치는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지금 뭐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실 때 일단은 지금 재개발 물건을 좀 취득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가격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지역도요 지금 점차적으로 단계 가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일단 내 집 마련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성남이나 강명에 그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 만들어진 신축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여겨 보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엑셀 파일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을 보는 건데요. 자, 한 줄 한 줄이 매주 1주차 전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금일 살펴보는 일단 성남이 있고요. 성남은 분구가 돼서 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큰 도시예요. 성남도.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는데 금일 살펴보는 금강 1구역은 중원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원구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노란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 자, 중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굉장히 썰렁하죠. 자,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든가 이제 이 지역도 살펴보게 되면 최근의 가격 흐름은 조금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10월 1일 방한 대책으로 인해서 수원의 그 권성구라든가 또는 팔달구, 장안구 지역 쪽에 그 주택들이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죠.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그 반사 이익을 보면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원 지역에 그 리뷰도 많이 했고요. 이전에도 수원에 대한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프리미엄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 물건, 좀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좀 저렴한 물건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조금 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좀 수원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원구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일 또 살펴보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보다 좀 더 일찍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광명과 이 성남 지역은 일단 둘 다 지역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좀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먼저 올라가고요. 올라가더라도 좀 더 세게 올라가는 게 바로 성남과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격적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일단은 다음 이제 우리가 조합원 물건 또는 일반 분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두 구역을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에코자유 2부, 그래서 광명역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 이제 16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대 오거리역에서 좌측에 우측에 보게 되면 이쪽이 바로 금강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광명 16구역 4억 3,900에 자,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4억 6,900, 그래서 4억 7천 정도의 자, 일반 분양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4제곱미터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5억 5천 4백만 원에 그 일반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6억 200만 원 정도의 그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적으로 보면 일단 광명 뉴타운 16구역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보면 광명 뉴타운이 먼저 분양을 했잖아요. 그것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조합원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물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광명 16구역 에코자유 2부, 그래서 분양 타입은 59A. 자, A를 살펴보게 되면 방정가가 1억 4천, 프리미엄 2억 5천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비용,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주비라든가 중도금이 40%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주택지 기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광명 16구역이 이제 이주비 대여 신청하는
하는 시점에는 투기가을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입하는 분들은 투기가을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주비 승계는 40%만 가능하다. 그래서 감정가의 그 40%만 가능하기 때문에 5,60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주비 40%를 끼고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투자금 3억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3억 2,200만원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조합원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추가 분담금은 일단 1억 8,200만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스케줄이 1억 8,200만원에 맞춰져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16구역 아파트 25평형 A타입 판상형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종전자산과 지금의 추가 분담금을 더하면 얼마를 주고 사는 거야?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고 계산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실제 매수 금액은 5억 7,200만원에 광명뉴타운 16구역 에코자이 위브를 지금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7,200만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남 금강 1구역 금빛 그랑 매종, 그래서 이제 5구 A타입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 물건을 살펴보게 되면 감정가 1억 8,240만원이고요. 프리미엄은 현재 3억 3천만원. 그래서 이제 3억 2천짜리도 있고 3억 4천짜리도 있습니다. 좀 비싸게 나온 건 3억 5천짜리도 있는데요. 자, 요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그 총 매매가,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5억 1,240만원. 그래서 좀, 조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주 비용,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100만원, 실제로 있는 그 물건인데요. 9,100만원 정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투 자금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4억 2,140만원에 자,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살펴보게 되면 광명 16구역보다 좀 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게 금빛 그랑 매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9,76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게 되면 자, 추가 분담금은 1억 1,520만원이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스케줄이 이 1억 1,520만원에 맞춰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그러면 종전자산과 그리고 지금의 그 추가 분담금을 넣게 되면 얼마에 도대체 얼마에 그러니까 금강 1구역, 자, 금빛 그랑매종 5구A 판상형을 매입할까? 그러면 실제 매수 금액은 6억 2,76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요? 6억 2,760만원. 그러면 광명 16구역은 5억 7,200만원이고, 자, 금빛 그 그랑매종 같은 경우에는 6억 2,76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거 금강 1구역 가면 실제 매수 금액 이거 아니라고 나 부동산에서 듣고 취득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광명 뉴타운 에코자이 위브 같은 경우에는 금빛 그랑 매종보다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 성남 쪽에 가게 되면 이 금강 1구역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 비례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례율 얘기. 그래서 비례율이 얼마가 나왔냐?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자, 130.9%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업성이 130.9%가 나오면 이 감정가에 1억 8,240만원에 약 30%가 더해진 금액이 이 나중에 이제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율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130.9%를 적용하게 되면 최종 매수가가 6억 2,760만원이 아니라 5억 7,1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명 뉴타운 16구역 5억 7,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금강 1구역 최종 매수가가 5억 7,130만원이기 때문에 좀 비등비등해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이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입주할 때 그 비례율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비례율이 130.9%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비례율대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성남 그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매수 금액보다
좀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비례율은 어때요? 사업성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주 당시에 일단은 청산이라는 걸 할 텐데 그 청산 때 비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비례율에 혹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또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부분이 비례율이라는 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성남 쪽에도 보게 되면 이 비례율을 적용시켜서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다 보면은 일단 전화를 하실 텐데 그 전화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비례율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강명 16구역과 그 다음에 이제 금강 1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취득세 지금 현재 이 철거가 진행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4.6%가 들어간다. 그럼 4.6%가 들어가면 얼마일까요? 예, 계략적으로 뭐 요 강명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한 1600, 17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른 입주를 위해서는 일단은 광명에서는 16구역 그리고 금강에서는 성남에서는 금강 1구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성 포레스티지아 아파트도 있는데 일단 금강 요즘에 굉장히 1구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남도 추천을 많이 했었고요. 또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도 물건 보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광명도 좋고 성남도 좋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명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성남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자금 출처 계획서라든가 또는 입주 계획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강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그러니까 5년간 재당첨 제한 여부도 또 따져야 돼요. 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성남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당첨 제한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규제도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신 다음에 내 집 마련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광명시는 투기과열 지구면서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두 개로 묶여 있다. 그리고 이제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두 지역 다 일단 나중에 실거주를 하고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 포함된다라는 거, 거주 2년을 무조건 해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자, 결론은 강명, 성남은 경기도 권에서 주택 취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예,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쯤은 투자도 하고 싶고 또는 내 집 마련해서 살고 싶은 경기도 지역, 자, 1순위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인접에 일자리가 가까운, 자, 가깝게 많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지하철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생활권에 맞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자기 지역,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권에 맞는 지역으로 선택하는 게 답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직장 문제든 따질게요. 학군은 앞으로 둘 다 개선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권도 뭐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대형 상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입지적 조건은 또 동일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주변 환경, 정주 환경 개선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학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생활터전,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광명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 그 일대 서남권에서 내가 거주를 좀 했다. 그럼 뭔가 친근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또 동남권, 성남 주변에서 내가 좀 오래 거주를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좀 친숙하고 많이 알게 되잖아요. 또 뭐 친인척이든 또는 이제 뭐 가까운 지인이든, 자, 그쪽 지역에 많이 사실 텐데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일단 그 광명 뉴타운과 성남 뉴타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는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두 지역이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 집 마련 하실 때에는요 일단 그 하나 투자 목적만 볼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생활 터전과 좀 연관져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왜? 두 지역의 그 비례율이라든가 또는 감정가라든가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이 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가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그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또는 이제 자산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늘어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문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재테크 카페 학원들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되게 비싸게 뭐 경매 교육 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제 방송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찍고 있는데 교보 땡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땡땡 이런 그 그러니까 서점을 가게 되면 재테크 책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좀 부동산 상식을 쌓는다 그러면 주택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산은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그 재개발 지역 일단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좀 지역 스터디 또는 부동산의 흐름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